근본이제와 다르게 이제 화폐 가치의 본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가지는 금이 그 얼마? 화폐의 본질을 이제 보장해 줬다면 네. 지금은 다른 게 그 화폐의 본질을 보장을 해주겠네요.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근본이 제도니까 금을 얼마나 가졌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예. 금을 가지고 있느냐만큼만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 가치는 유지되는 거야. 근데 전쟁을 하면서 금은 조금 가지고 아니면 패전국은 금은 다 뺏겨버리고 종이 화폐만 남은 건 화폐 가치 제로야. 예. 근데 오늘날은 그럼 화폐 가치를 국가가 발행한다고 했잖아. 그럼 국가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잖아. 언젠가는. 그런데 그건 조세를 가지고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채 상환 능력인데 국가는 조세 부담 능력이란 말이야. 국민들의. 그러면 이 화폐 가치를 보장하는 집단이 누구냐 하면 국가와, 그죠? 예. 그 다음 국민이야. 중앙은행이 아니라는 거야. 기업과 국민들이라. 중앙은행은 그냥 국공채를 인수하면서 화폐 발행을 하는 정도의 역할이야. 그죠? 예. 그런데 화폐 가치를 정작 보존할 수 있는 집단은 정부와 정책 같은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국민들,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야 돼. 그죠? 예. 그래야 조세 부담 능력이 증가하는 거야.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기업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가게도 돈을 많이 벌어야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거야. 그렇죠. 결국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집단은 중앙은행이 아니고 이제는 중앙은행은 그냥 화폐 공급량만 결정하는데 그것도 그 국가가 국채를 발행한 것에 뭐 한정되잖아. 그죠? 예. 국채 발행 이상으로 화폐 공급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보존하는 집단은 대부분은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물론 중앙은행이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걸 조금만 이제 그건 할 수 있겠지. 예. 그러나 근본적인 그 종이화폐 제도 시대에 화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집단은 정부와 가게와 기업이야. 그래야 조세를 많이 내야 부채 상환이 되잖아. 예. 국채 발행은 빚이란 말이야. 국가의 빚이란 말이야. 그런데 국민들이 빚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예. 그죠? 그건 화폐 가치 올라가는 거예요. 통화량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이 늘어도 조세 부담 능력이 더 향상된다면 그때 이제 금리는 중요하지. 왜?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자는 다르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금리 수준도 이제 화폐 가치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바로 조세 부담 능력 때문에. 예. 왜냐면 금리가 낮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작잖아.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은 금리가 낮으면 좋잖아.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는 지금까지는 화폐를 얘기할 때 금리나 네. 무역 수지나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되게 피상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인 거고 결국에는 무역 수지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조세 부담 능력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죠. 중요한 거고.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는지 네. 감소하는지가 화폐 가치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예, 금리나 아니면은 무역액 같은 경우에는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역가지라는 거예요. 역가지. 예. 본질이 근본적인 아니고요. 거는 조세 부담 능력인데 예. 그런데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 어떻게 돼? 조세 금리 부담 능력이 떨어지죠. 약화되는. 예. 그래서 우리 화폐 가치 떨어진 거야. 예. 예? 지난 1년 동안. 예. 그런데 통화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 돈을 많이 풀었다. 예. 그런데 포유 환율 연구소 접근 방법은 돈을 많이 풀었지만은 그 이상으로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보면은 미국 경제도 실물 경기가
많이 떨어졌다가 그렇죠.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실물 경기도 살아나고 금융 경기도 같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가 양적 완화를 통해 살아나서 네. 미국 국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이 되면 예. 미국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다. 그거는 기업이 빚이 있는데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잖아. 예, 그러면 기업의 주가 올라가잖아. 예, 똑같다라는. 예, 예? 국가가 빚을 냈는데 국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면 얼마든지 빚을 갚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시가면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야, 국가에. 왜?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돼 버렸으면. 결국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되는 거라. 그러면 기업과 가게가 건강해지는 거지. 또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본질은 그거 있는 거라. 그럼 옛날로 치면은 중앙은행에 금이 많은 거하고 같아지는 그렇지. 상황이네요. 그렇지. 조세가 많이 증가하는 거는 옛날과 비교하면 금이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 좋은 예라고. 예. 비교가 아주 적절한 거. 예. 그러면은 2020년, 2021년에 그럴씩 끌어왔는데 이제 2022년에는 다시 금리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의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질 테니 그렇죠. 다시 달러의 어떤 하락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달러 그것도 이제 상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화폐 그렇죠. 가치는, 환율은 상대적 가치의 비율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흥국이 더 힘들잖아. 예. 금리가 올라가면. 예. 그죠? 또 미국은 기축통화국가니까 발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달러 표시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신흥국은 굉장히 힘든다고. 예. 근데 미국은 그 문제는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 통화 가치가 경기 불황 국면에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지. 그것도 결국은 조세 부담 능력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그런 건데, 이제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무역 수지가 어떠니, 또 주식 시장이 어떠니, 뭐 소비 여력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매할 때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라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해 그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됐잖아. 그죠? 그렇죠. 2021년 초부터 예. 1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미국 통화 가치, 미국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이지.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됐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또 기업들의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예. 쉽게 하면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금리도 작년엔 별로 안 높았어. 그죠?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런 금리는 다 비슷했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는 금리가 낮을수록 미국보다 더 상대적으로 유리해. 그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보다 신흥국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1인당 국민 소득도 작고, 기업의 영업이익률, 그죠? 영업이익률도 미국의 작년 결산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그거 못 따라가잖아. 바로 그런 게 조세 부담 능력이거든. 또 이제 화폐 가치 하락 요인이 이제 생기기는 생겼어요. 특히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죠. 예. 그죠? 그렇죠. 조세 수입이 줄어들잖아. 예. 근데 그거는 독일 등 유럽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고, 예. 또 요 근래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미국 통화 가치 하락 요인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그건 또 조세 부담 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거거든. 그죠? 예. 그럼 달러 약세 요인이란 말이야. 예. 그런데 왜 요 근래에 마지막에 불꽃놀이를 했냐? 작년에 미국 증시가 12월에 불꽃놀이를 했다고. 예.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야. 예.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야. 불꽃놀이 하면 물리학적으로도 불이 최고조에 달하면 그 다음에 꺼져. 예. 태양도 어느 날 그 핵융합 양이 작아지면 이제 식어가는 거야. 예, 그렇죠. 모든 것은 마찬가지야. 주식시장도 불꽃놀이를 화려하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락이야.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7월이네 뭐 유로존 얘기하면서 요 최근 한 2주일간 일주일 2주일 달러 가치가 급등해 버렸지. 그죠?
예, 그렇죠. 103회에서 108회까지 오는데 그저 뭐 한 10일? 그죠? 예, 그 마지막 불꽃놀이야, 이게. 이것도. 예, 그러니까 불꽃놀이의 끝은 이제는 한 두 번을 해, 불꽃놀이를. 예, 예? 이 우리 자연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예, 주식시장, 유한시장, 금리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한 두 번을 해야 돼. 왜? 빠져나가는 사람이 한 번만에 다 못 빠져나가. 예, 예? 한 번에 다 빠져나가면 자기도 걸려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불꽃놀이를 해가 고점을 한번 만들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 고점을 만든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거야. 화폐 발행 규모.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돈을 얼마나 발행하느냐 이 얘기인데, 흔히들 일반적으로 보는 통화를 연준이 발행한 화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보는 통화는 사실상은 우리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금 화폐 플러스, 그거는 흔히들 얘기하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이야.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 지급준비금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급준비금은 원래 사용은 못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뭐 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놨거든. 예, 그걸 이제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요. 예, 뱅크런 막기 위한 목적.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이 증가할수록 지급 준비금도 증가해요. 그게 왜냐면 예금에 대해서 지급 준비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예금액도 대출도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내 돈이야. 예, 그죠? 근데 은행이 중간에 망해버리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도 예금으로 바뀌는 순간에 지급준비금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은행은 이제 대출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 기업은 또 어때? 회사채를 발행하면 기존 시중 유동성에 기초해가 발행하잖아. 예, 그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발행을 해서.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지. 예, 그래도 지급준비금이 또 쌓여.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창출 배수보다도, 그거는 우리가 지급준비금이 7%면 약 한 13배까지 가능하거든. 예, 14배가. 예? 그러네, 14배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는 2배 되거든. 예, 3,600조가 넘으니까. 예, 22, 3배가 된다고. 그럼 나머지 약 한 8배 내지 10배는 어디서 나온 돈이냐라는 거지. 그게 바로 장기 회사채를 발행한 2년 이상 예, 은행에 예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 예, 그거는 채권은 장기채지만 자기 예금은 2년 미만이 돼 있다고. 예, 그래서 M2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총통화를 가지고 외환시장 참여하고 주식시장 참여하고 부동산 참여하기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이 M2야. 예? 보는 통화로 접근하면 오판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난해 미국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 예, 틀린 이유라니까. 예? 총통화는 우리나라, 일본이 더 많거든. 연준은 작단 말이야. 통화량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예, 물론 이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화량만의 문제는 아니야. 예, 앞에서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예. 조세 부담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 그 통화량은 격가지란 말이야. 예, 예? 국가 빚이 늘어났다 이 소리거든. 통화량이 예, 증가했다는 거는. 더군다나 그 연준이 인수하는, 그러면서 국채를 인수하면서, 그것도 시장에서 인수죠. 예, 시장에서 매입하면서 이제 화폐를 공급하는 거는 아주 지엽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예? 진짜백이 이제 큰 거는 아까 시장에서 대출, 회사채 예, 발행, 이게 이제 훨씬 금액이 많죠. 예,
그러니까 이 본질을 얘기 못하고, 그거는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그건 더 많거든. 우리는 그 아까 뭐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 통화는 160조를 했잖아. 예. 근데 이거 3,600조니까 2, 3배 된다고. 예. 근데 미국은 그래 안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신용이 까다롭다는 얘기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그 대출 부분은 우리처럼 이래 부동산 담보만 있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M2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GDP 대비로 보면 그래 많지가 않아. 예? 근데 한국이 GDP 대비로는 2,100, 우리가 2,100조 정도일 거야. 2,000조 조금 넘을 거야. 예. 그런데 3,600조니까 180% 있지. 예. 그렇죠? 일본도 그 정도 돼요. 예? 조금 우리보다 M2는 작을지도 몰라요. 보는 동안에 맞는데. 예. 그러니까 M2가 훨씬 중요하다네. 예. 근데 이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화폐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예. 굳이 얘기한다 하면 보는 통화로 가지고 얘기하면 실패할 확률 거의 99%다. 예? 왜냐면 우리가 경제 활동은 M2로 하는데, 예.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를 가지고 환율을 전망하면 그건 실패할 확률 99%지. 예. 결국에는 환율을 거래를 하던가 아니면 네. 실제 경제 활동을 할 때는 M2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사실 본원 통화와 M2의 관계성이란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비례적이고 명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예. 왜냐면 일단 지급 준비율도 포함이 돼 있고, 예. 어차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되게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 또 지급 준비율이 빠져나가니까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으로만 실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돈도 돌지만 회사채를 또 발행을 해서 그걸 또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은행 예금은 또 증가를 해서 M2는 더 커지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 본원 통화와 M2의 관련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음에도 우리가 본원 통화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예견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지. 틀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전망 자체가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지. 예. 기초가. 예? 기초는 본질은 아까 보는 통화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그 총통화인데, 예. 보는 통화를 가지고 자꾸 뭐를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건 오답이 나오지. 쉽게 하면 감기 환자한테 다른 약을 주면 안 되는데, 예. 감기인지 아닌지 그 본질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쉽게 하면 본질이 보는 통화 아니고 강의 통화라면 강의 통화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GDP 대비 이게 얼마나 많이 풀리느냐.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부가가치가 어떤 식으로 창출되느냐. 이 M2를 이용해가. 예.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보는 통화 중에는 지급준비금 밖에 사용도 안 되잖아. 예. 거의 절반이란 말이야. 예. 우리나라도 45% 정도 되거든. 예. 미국도 채권 시장이 발달해가 한 40, 50% 될 거야. 더 커요. 예, 더 예. 클 수 있단 말이야. 예. 시중 유통되는 통화보다 지급 준비율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그렇지. 연준 데이터 보니까. 그렇지. 더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사용이 안 되는 통화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환율이 미국 달러가 더 떨어진다? 웃기는 얘기잖아. 예. 그죠? 보는 통화의 절반은 사용이 안 되는 통화라니까. 그걸 가지고 환율이 미국 달러가 더 떨어진다 논리를 펴면 얼마나 웃기느냐, 이거 모순이다는 거죠.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환율 전망에 실패한 이유이면서 또 기업들이 대응을 못한 이유지요.